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제안을 드릴게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어주세요. 대신 2천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2천억 원입니다. 09개, 하루에 약 50억 원 꼴이에요. 이 정도면 돈으로 욕조를 채울 수도 있겠죠. 진짜 상상만 해도 정신이 멍해지는데요. 근데 말이죠. 그런 제안을 2번이나 받고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그 돈을 마다해? 사우디도 요즘 돈 엄청 쓰던데? 맞아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는 축구계의 큰손이에요. 돈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줄줄이 데려가고 있어요. 호날두, 벤제마, 강태, 마네 이름만 들어도 축구에 관심 없어도 아는 그 레전드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우디가 손흥민에게 손을 내민 거죠. 그 제한 금액이 무려 약 1,876억 원이에요. 이건 연봉 개념으로 따졌을 때고요. 옵션 다 넣으면 2천억 원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어디 비교 좀 해볼까요?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번 돈을 모아도 약 20억 원 안팎, 2천억이면 직장인 1만 명이 3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집값? 강남 아파트 수십 채를 사고도 남아요. 스포츠카? 페라리 100대를 사고 매일 한 대씩 타도 여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절하는 게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제안을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번이나요. 대체 왜 그는 이 거대한 돈방석을 마다하고 여전히 토트넘에 남으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축구 이적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가치, 선택, 꿈, 그리고 진짜 프로의 자세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 거예요.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가 왜 사우디 제안을 거절하고 왜 여전히 토트넘에 남고자 하는지 지금부터 그 진짜 속마음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손흥민의 속 깊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시작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2천억 제안 그리고 그걸 쿨하게 거절한 손흥민 선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손흥민에게 제안한 조건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고 그가 있던 팀, 토트넘의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의 실감이 더 생생하게 와닿을 거예요. 손흥민에게 날아든 슈퍼 계약서 2024년 여름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그, 그 중에서도 알리티아드라는 팀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3년간 우리 팀에 와주세요. 대신 1억 3천만 파운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화로 약 1,876억 원이에요. 이건 연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600억 이상 받는 거죠. 우리가 흔히 로또 맞았다고 하는 그 로또도 1등 당첨금이 30억 정도인데요. 이건 그 로또를 한 해에 20번 정도 당첨되는 수준입니다. 축구계에서도 이런 제안은 흔치 않아요. 그야말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급 대우였던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왜 이 제안을 고민했는지도 이해해 봐야겠죠. 그가 몸담고 있는 팀, 토트넘 하스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줄여서 EPL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같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이 잔뜩 있어요. 토트넘은 그런 리그 안에서도 중상위권을 유지해온 팀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큰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던 팀이에요. 팬들 사이에선 무관의 제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죠.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무려 9년째 이 팀에서 뛰고 있어요. 2023년 2024 시즌까지 주장 완장도 찼고요. 심지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EPL 득점왕 2021년 22 시즌도 했습니다. 그런데 팀 성적은 계속 들쭉날쭉 리그 4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어려운 시즌이 이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손흥민은 이미 축구적으로는 입지를 다졌고 이제는 나이도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팀은 뚜렷한 성과 없이 정체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 사우디가 나타난 거죠. 토트넘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우리 와서 편하게 뛰고 돈 많이 벌면 안 돼요? 사우디 리그는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엄청난 돈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호날두 약 2,600억 원 규모의 계약, 벤제마 약 1,500억 원, 캉테, 마네, 네이마르까지. 손흥민도 그 명단에 당연히 올라 있었고 한국인 최초로 사우디 빅스타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적이 성사된다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그런데요, 손흥민은 이 모든 조건을 놓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토트넘에서 많은 걸 이루고 싶습니다.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돈도 많고 부담도 적고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특히 더.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더 힘든 리그, 더 강한 도전을 택하면서 태우기로 한 거죠. 이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인지는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선택의 갈등과 내부 고민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축구장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 거대한 두 갈래길 앞이에요. 왼쪽 길은 화려합니다. 입구엔 황금 궁전이 반짝이고 차도는 대리석. 사람들이 박수치며 말해요. 이 길은 편안하고 빠르며 게다가 보상도 어마어마해요. 오른쪽 길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길도 굽이굽이 험난하죠. 성과는 보장되지 않고 가끔은 외롭고. 하지만 이 길은 당신이 처음부터 꿈꾸던 길이에요. 손흥민은 지금 바로 이런 선택 앞에 섰던 겁니다.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의 제안에 대해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축구 선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는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체력적인 한계도 점점 느껴질 테고 언제 갑작스런 부상으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손흥민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부유한 삶을 위해 축구를 시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흥정 씨의 철저한 훈련 아래 자라났고 기술보다 정신이 먼저다라는 철학 속에서 정말 오래 그리고 진정성 있게 축구를 해온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번 사우디 제안은 그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을 흔드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돈으로 가치를 바꾸겠느냐는 묵직한 질문이 담긴 제안이었던 거죠. 사우디로 이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대적으로 쉬운 경기들, 더 적은 압박, 몸값은 오르고 생활은 여유롭고 아마 부상 걱정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는 순간 손흥민은 전 세계 최정상 무대인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쟁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이건 단지 돈을 택하느냐, 명예를 택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보단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명예도 얻었고 돈도 충분히 벌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아직도 손흥민을 의심할까? 이 시점에서 의외로 많은 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젠 하향세다. 토트넘도 이젠 챔피언 못 만든다. 은퇴 앞두고 사우디 가는 게 정답 아닌가? 이런 말들은 어쩌면 현실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현실보다 가능성을 더 믿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토트넘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스스로에게도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되뇌었겠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맨 정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자기 신념에 대한 깊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에요. 비유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건 마치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연봉 2배를 주는 해외 대기업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도 나는 이 회사에서 팀장으로서 이뤄내고 싶은 게 아직 있어 하면서 남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변에선 말리죠. 야, 이직해. 너도 이제 편하게 좀 살아야지. 하지만 본인은 말합니다. 아직 끝내기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쉽게 말해 손흥민은 지금 자기만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 하는 작가 같은 거예요. 남들은 책을 덮으라고 하지만 그는 아직 펜을 놓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손흥민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팬들의 기대와 평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아직도 토트넘에 있냐? 이젠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사우디에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말들 속엔 기대와 실망이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외부의 평가와 스스로의 목표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조용히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프로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최고의 프로는요, 가치와 자존심, 꿈과 사람을 동시에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남겠다고 말한 걸까요? 이제 손흥민의 결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과 감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손흥민이다. 조용히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토트넘에서의 시간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경기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죠. 축구 팬들은 깜짝 놀랐고 언론은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왜냐고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돈을 그는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진짜 월드클래스란 이런 거지? 이 발표 직후 SNS와 포털 사이트엔 한국뿐 아니라 영국, 유럽 각지에 축구 팬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월드클래스란 이런 거다. 손흥민은 돈보다 축구를 선택한 유일한 선수다. 레전드의 마지막은 역시 품격이 다르다. 특히 영국 언론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BBC는 손흥민은 단지 골잡이가 아니라 토트넘의 정신을 대표하는 리더다 라고 전했고, 스카이 스포츠는 자존심과 충성심의 상징이라며 그를 조명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의 포인트는 반전입니다. 팬들이 약간의 실망과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선택 하나로 그 감정은 감탄과 존경으로 뒤집혔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 요즘 프로스포츠는 점점 더 비즈니스화되고 있어요. 선수들이 팀보다 연봉을 먼저 보고 명문 클럽 대신 돈 많은 리그로 떠나는 것도 흔한 일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손흥민은 아주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축구는 여전히 꿈과 열정,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라는 신념이었어요. 그는 충성심과 열정이라는 다소 낡아 보이던 단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손흥민은 지금 흔들리는 토트넘이라는 배에서 끝까지 키를 잡고 남은 선장 같은 모습이에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불안, 다른 배에서 편하게 항해하라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배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남은 겁니다. 이건 영화에 나올 법한 감동이죠. 모두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은 리더, 불 꺼진 경기장에서 다시 불을 밝히려는 선수. 이런 스토리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 그 이상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가슴을 울리는 서사죠. 손흥민이 사우디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축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팀, 팬, 동료들에 대한 의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선수입니다. 골을 넣고도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안아주는 사람, 인터뷰에서 항상 팀을 먼저 말하는 사람, 부상당한 상대 선수를 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손흥민이기에 이번 선택은 더 울림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심에 반응하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결정을 내린 이후 손흥민은 다시 팀 내 중심으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감독과 구단은 그를 신뢰했고 팬들은 다시 그에게 열광했으며 동료들은 그를 진정한 캡틴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랑받는 건 능력에서 오지만 존경받는 건 선택에서 온다.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죠. 손흥민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챕터가 될지도 모를 시즌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고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한 만큼 그만큼 더 진짜 손흥민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이제 그는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 눈앞에 1,800억 원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걸 받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 모두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 하루아침에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은 바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해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인생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단지 축구 선수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고 경쟁도 치열하죠.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이 보여준 건 무조건적인 성공이 아닌
무게 있는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걸 온몸으로 증명해줬죠. 한번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손흥민은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강호의 고수 같아요. 돈 많고 권력 있는 문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도 자기가 있던 낡고 작은 도장에서 끝까지 무공을 다듬고 결국 가장 강해진 그런 주인공 말이죠. 화려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신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무형의 힘을 가진 진짜 고수, 그런 이미지가 지금 손흥민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단순합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축구를 모르고 손흥민을 잘 몰랐던 분들도 이제는 왜 그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손흥민처럼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던지며 영상은 천천히 클로징으로 넘어갑니다. 배경엔 손흥민이 골을 넣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장면, 그리고 관중석에서 팬들이 일어나 박수치는 모습이 어우러지면 좋겠죠.